이 설 전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를 꽤 많이 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이제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거든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이제 이 대권 주자들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각 언론사도 이제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처음에 이게 12.3 비상기업이 일어났을 때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완전히 반토막 나고 굉장히 좋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좋지 않았는데 참 공수처하고 여기가 참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이 체포영장 집행의 과정이라든지 또 이 야당의 어떤 계속적인 탄핵, 특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이게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는 앞서기도 한 조사도 있었고요. 비슷비슷한 조사도 있었고 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중요하게 볼 것은요. 선거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중도층 싸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 진보야, 나 보수야 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나 그냥 대충 그냥 중간이야, 관심 없어, 이런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대충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나라 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보수라는 분들이 31% 정도 돼요. 이게 이제 SBS하고 입소스가 조사한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수라는 분들이 한 31%, 중도라는 사람들이 44%, 진보가 25%. 여러분 아마 지난번 대선 때 당시에 이제 출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출구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정확히 맞췄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0.6% 차인가요? 근데 그때 출구조사에서 자신들이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을 이렇게 쓰는 게 있었어요. 그때 썼을 때의 그 수치가 이 수치하고 비슷합니다. 보수가 31, 중도 44, 진보 25. 이렇게 비슷해요. 즉 중도 44라는 거는 역시 이 수치가 대선에서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나름대로 이렇게 호각세를 이루는 것은 제가 볼 땐 대선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한 걸로 보여집니다. 즉 원래부터 진보인 분들, 원래부터 보수인 분들은 결집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도층들입니다. 이 중도층들에서는 여전히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 이걸 물었을 때 정권 교체 여론이 꽤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사 전체에서 보면 비슷하거나 좀 민주당이 앞서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중도 무당층만 따로 떼놓고 보면 조선일보 K스탯 여론조사에 보면 50대 34, 그 다음에 SBS 입소스를 보면 55대 36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 KBS 한국 리서치 보면 꽤 차이가 납니다. 57대 29, 그 다음에 MBC 코리아 리서치는 59대 33. 자, 이게 이제 결국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 나오고요. 이거와 비슷하게 탄핵과 인용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하고. 즉 여전히 이 중도층들의 어떤 민심은 탄핵을 해야 됐고 비상기업은 옳지 않다. 그리고 정권은 교체된다는 여론이 6대 4 정도로 앞서고 있다는 거죠. 또 대통령과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관계를 전체로 보면 결별해야 된다는 이 의견이 이제 56% 되지만 또 중도는요 더 많습니다. 66%가 결별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이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객관적인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중도층들의 민심은 여전히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즉 지금 이제 여권에서
조금의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론 지지율이 높아지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정권 재창출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왜? 선거는요 보수만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만 투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투표하는 건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도층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중도층들의 민심을 끌어와야 되는데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도층들 이 모여 있는 곳이 수도권과 2030입니다. 이 수도권과 2030에서 여론을 끌어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보수가요. 전 동네에서 다 이겼습니다. 전 구뿐만 아니라 전 동네에서 다 이겼어요. 이게 바로 이 중도층들의 민심을 당시에 잡았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고 보수가 정권 재창출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한 이제 지금 냉정한 좀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 이재명이 이 사법 저기에서 유죄 나오면 출마 못하게 되면 우리 이기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 똑같죠. 그거는 뭐 그거대로 상황 가더라도 문제는 보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중도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어필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시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 시위 참가자들도 많고 막 하니까 다들 막 들떠서 이긴 줄 알고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폭망했어요. 이번 서울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지는 이 민심이 썩 좋지 않습니다. 원래 집권 여당은요, 경제가 좋으면 나머지 어떤 정치 이슈가 좀 나쁜 게 나오더라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역대 선거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야, 먹고 등 떠시고 배부른 게 최고지 뭐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배고프고 등 차가우면 그때부터는 싸늘하게 여론이 돌았어요. 바꿔보자 이제 한번. 이 바꾸자는 여론이 높아지면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는 승리하기 어렵거든요. 바로 지금의 시점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느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어디 상가 가면 요즘 뭐 1층 상가 문 닫으러 오는데 꽤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 자주 다니는 굉장히 장사 잘 되는 맛집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갔더니 문을 닫았어요. 맛집도 진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주로 배달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 배달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달을 하더라도 다 적자라는 거예요. 배달이 많이 돼도. 근데 안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한다는 겁니다. 지난 12월 달에요. 카드 사용액이 전월에 비해서 5,300억 정도인가요? 제가 아마 정확한 수치 5,300억 정도일 겁니다. 이 줄었다고 합니다. 소비를 안 한 겁니다. 그만큼 이 기업이 미치는 파급력이 큰 겁니다. 근데 앞으로 더 이제 아마 이런 현상들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집권 여당이 자꾸 윤 대통령에게 너무 매달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헌법재판소와 이게 맡겨두고 집권 여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생과 삶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여기에 좀 집중적인 메시지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의 민심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맨날 저 서울구치소 가서 시위하고 뭐 대통령한테 떡국 놔두고 세배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 뭐가 어려운지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뭐 표가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걸 뭐 법적인 논란은 법적인 대로 맡겨놓고 여당은 여당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이 민심을 잡을 수 있지. 이 중도층들이 마음을 돌리면 괜히 희망 고문합니다. 이거 뭐 여론조사 높으니까 우리 이길 거야. 이런 희망 고문 갖고 있다가는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튜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도층 없습니다. 다 우리 샤이 보수들 다 많습니다. 택도 엄소리입니다. 지난 총선 때 샤이 보수 이야기하는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샤이 보수 있어갖고 뭐 150석 한다고 그냥 선거 전날까지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갔어요? 결국 샤이 보수 없습니다. 그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특히 지금 이번 선거는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집권 여당한테 불리한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전략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냉철한, 지금부터 솔직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엑셀레터 밟아서 2월 말이나 3월 초, 3월 중순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5월 중순 선거입니다. 그럼 뭐 금방이에요. 이제 봄 되면 선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저쪽은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이미 뭐 이재명 대표 워낙 1인 체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약이나 여러 가지 조직력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은 준비 안 되게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대통령 지키기에만 모든 것을 몰입하다가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대로의 일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